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피곤하다. 괜히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다. 아, 또 시작이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치죠. 아,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럴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싸울 일도 줄고 인간관계도 편해지니까요. 오늘 이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기술. 지금부터 단 15분 집중해 주세요.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은 왜 싸우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 싸울 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싸움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기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이라고 반문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의 의견을 틀렸다고 단정 짓게 됩니다. 이때부터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싸울 필요 없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맞습니다라고 일단 말하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갈등은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듯이 상대방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이 사람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내가 틀렸어 라고 할 때 바로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더욱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나 역시 내 입장을 굽히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내가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내 의견을 덧붙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퇴근 후 영희 씨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인상을 쓰며 말합니다. 또 주차 엉망으로 했지? 아침에 보니까 옆 차랑 간격이 너무 엉망이던데. 이런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때 만약 영희 씨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나 제대로 주차했어. 싸움은 2배, 감정은 3배, 피곤함은 10배로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맞아. 나 주차 좀 서툴러. 단 한마디 맞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투를 바꿔 말합니다. 뭐, 다음엔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 분명 싸울 태세였는데
순식간에 힘이 빠져버렸죠.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동의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면 더 강하게 주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합니다. 반박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발한다. 인정하면 상대는 스스로 힘을 뺀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가 3개 당기면 나도 3개 잡아당기죠. 하지만 갑자기 내가 힘을 빼버리면 상대는 순간 중심을 잃고 힘이 빠집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한마디가 가진 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네. 이 사람이 나랑 싸우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 맞습니다가 10마디 변명보다 강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늘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다그치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맞아. 내 말도 일리 있어. 그 말 나도 인정해.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번째, 이기려 들면 결국 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틀렸어. 그렇게 싸워서 이긴다 한들 기분만 나빠지고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긴 것일까요? 논쟁에서 패배하면 기분이 상하고 승리하면 친구를 잃게 됩니다. 논쟁하고 싶을 때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논쟁에서 이겨도 의미가 없다. 둘째, 이 승리는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 만든 것이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잃게 되죠. 이게 바로 논쟁의 역효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인정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슬쩍 내 의견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기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보통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꺾으려고 하면 논쟁이 되고 상대를 인정하면 대화가 됩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습니다. 3번째,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고 콤플렉스를 건드려봤자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내 기분만 더러워지고 상대의 반발심만 불타오릅니다. 사람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감정은 절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공격했다가 평생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민정 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쏘아붙입니다. 너 왜? 요즘 연락도 없고 왜 이렇게 바쁜 척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민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미안, 나 요즘 정신이 없었어. 너도 서운했겠다. 그러자 친구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분위기가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길을 막아버리면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둑을 만들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강하게 막으려 하면 더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면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서운했겠네. 충분히 이해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괜히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그들과 대화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구나. 이해돼. 너무 속상했겠다. 그러고 나면 상대의 반응이 바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지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비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상 앞에서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귀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판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당화 본능이라 합니다. 누군가 지적하면 즉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비판을 피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지만 비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오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에 닿는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비판을 피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귀를 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시각도 흥미롭네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비판을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작은 비평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비판이 들려올 때 반박하기보다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그 한 번의 차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실수를 먼저 인정하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본능적으로 감추거나 변명하려 합니다.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오히려 신뢰를 잃고 싸움을 더 키우게 됩니다. 반면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기에 더 당당해 보이고 더 강해집니다. 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강력한지 아시나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네요. 이 한마디가 논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취약성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작은 실수를 변명으로 덮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번 변명하면 계속해서 변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강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인정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황하며 말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은 단번에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인정을 배웠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면 굳이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굳이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보통 이기기 위해 논쟁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인정입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세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작은 비평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 순간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